사이버 연구회 7월 26일 복다림 하면서 여기 지금 토마토 미르 토마토 농장 와서 한번 둘러보려고 왔습니다. 여긴 방울토마토. 오, 굉장히 넓으네. 이 몇 평이야? 오, 어제 오늘 딴 게 지금 100박스? 이틀 동안 100박스? 예. 한 박스에 얼마씩 나가? 그래요? 16,000원씩은 받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봐가지고 좀 조정하겠습니다. 할인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 이거 한 팩에 마트에 가면은 큰 거는 저기에요. 4,000원, 3,500원 이렇게. 저는 37년간 평택시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2017년도 12월 달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할 무렵에 무슨 일을 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땅 두 필지 2,500평을 여기다 활용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하우스를 지면서 2017년도, 2018년도 2해 동안 농업교육을 받으러 다니는데 저쪽 금산에 있는 빈투농업대학, 농식품 유통공사에서 하고 있는 농식품 유통교육원, 또 이화여자대학교의 명강사과정, 또 유통교육원에서는 1년짜리 교육과정을 마치면서 일본도 견학하면서 농업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짓고 지금 현재 10작기, 6년이지만 10작기의 토마토하고 백자다 오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것은 현재 대추방울 토마토입니다. 수확은 어제부터 수확을 해서 오늘 있다면은 100박스가 좀 넘을 것 같아요. 여기 주소 좀 말씀해 주세요. 여기는 평택시 현동면 대안리 1402-5번지 미르농장입니다. 전화번호요? 010-4767-5596입니다. 많이 애용해 주시 바랍니다. 택배도 가능합니다. 아 지금 여기 농장 규모가 어떻게 돼요? 두 필지에 2,500평인데 지금 현재 농장 착지로 쓰고 있는 거는 2,200평 정도 됩니다. 토마토가 지금 몇 주가 식재돼 있어요? 13,000주가 되어 있는데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쌍대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는 6,500주를 심어가지고 쌍대로 만들어서 13,000주가 되겠습니다. 토마토는 대개 한 줄기만 키우는데 쌍대로 키운 이유가 뭐예요? 우선 종잣값하고 육묘값이 절반입니다. 그래서 경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비용은 최소화, 소득은 극대화 그렇지.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두 가지를 밑에서부터 쌍대로 키우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대를 와가지고 네. 한 몇몇 자라면서 꽃이 피는 게 있습니다. 네. 꽃 밑에 바로 있는 것이 가장 잘 자라요. 그거를 키우는 겁니다. 안으로 좀 들어가 보시죠. 예예. 찍어 가면서 들어가요. 네. 토마토를 찍어 가면서 들어가요. 어제 오늘 찍은 거 100박스. 이렇게. 오늘 토마토 딴 게 어제하고 오늘 토마토 딴 게 지금 이건데요. 앞으로 부동을 지금 촬영을 해서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다 따면은 100박스가 좀 넘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6월 5일 날 심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50일 됐습니다. 근데 지금 수확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6,500주가 심겨져 있는데 이렇게 쌍대로 다 키워서 실질로다가 13,000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높이 세우면은 이거를 높이 세우면은 보통 9화방이 꽃이 9개나 10개 피고 나서 위에를 적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소득이 좀 적기 때문에 많이 좀 따보려고 옆으로 뉘어서 길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오이도 그렇게 예, 길게 해가지고서 제가 볼 적에는 한 10월 말까지나 11월까지 딸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날씨가 뜨거우니까 이게 불고지기 전에 자꾸 익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심을 적에 걱정했던 게 6월 5일 날 심었기 때문에 그때도 날씨가 여름 날씨입니다. 근데 웃자랄 것을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제가 농사를 좀 신경을 많이 썼더니 제 뜻대로 자라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 간격이 식간의 간격이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어서 잘 되어 있고 또 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대로는 잘 되고 있다. 수정은 어떻게 시켜요? 수정은 지금 수정보를 전에는
한 번 세 통을 넣고선 20일이나 30일 정도 있다가 또 세 통 넣고 해서 마무리 졌는데 날씨가 더워가지고 수정벌들이 일하는 시간이 짧아요. 7시 정도면 일을 하는데 뜨겁기 때문에 또 9시 넘어서 안 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6통을 넣어가지고 현재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는 지금- 어떤 거 봐요? 수정벌이에요. 아니 지금 여름에도 수정벌을 넣어줘야 돼요? 이거 하우스 다 열어놨어도? 이게 없으면 수정벌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수정이 안 돼요. 오이는 수정벌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수정벌이 있어야 되고 이걸 안 하려고 해야 되면 토마토 톤을 해서 이렇게 뿌려야 됩니다. 여기 토마토 톤이 토마토는 친환경이 아니고 수정보는 한국 친환경이네. 그렇죠. 예. 예. 지금 여기 노란 테이프를 붙여놓으셨는데 친환경으로 재배하시는 아니에요. 이 끈끈이라고 하는데 총채? 이 여기에 벌레가 무슨 벌레가 있는지 여기 이제 붙으면은 제가 이게 무슨 벌레가 있으니까 무슨 약을 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써놓고 꿀꿀이 뿌리에 가지고 이제 발레를 잡고 있고. 예 예. 여기에 총채 같은 것도 묻혀요? 그렇죠. 총채도? 여기 아침에 보니까 청벌레가 좀 있는데 청벌레는 여기서 그냥 먹으면 끝이지. 이게 죽어요. 이게. 그래서 좀 약을 닿으면 바로 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런 거는 여기에 붙지가 않죠. 이거 날라다니는 것만. 그러니까 나뱅이가 붙어야지. 그 토마토 농사를 지면서 예. 제일 그 방제 같은 거는 얼마 어떻게 신경 쓰세요? 방제는 이제 요거 말고 천작기까지는 병이 발생돼야지 제가 방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약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요번 작기부터는 일주일마다 매번 방제를 사전에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비용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예. 미리 여기 하는 것이 친환경을 하시는 거예요? 미리 약을 주는 게 비용도 적게 들고 또 이 작물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저 경매시장에서 토마토 방울토마토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대요? 지금 한 박스 3kg 한 박스에 13,000~14,000원, 5,000원 이렇게 되고 있고 이제 그 중에서 물건이 안 좋은 거는 뭐 6,000~7,000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6,000~7,000원 이렇게 뭐 4,000~5,000원 하는 거는 끝물이고 이거는 이제 새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건이 좀 좋은 거로 다 판단이 됩니다. 토경이라 그러죠. 예. 토경을 모집한 그 하게 된 이유? 토경. 토경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면 이제 수경 재배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욕을 할 수가 있는데 토경에 영양분이 있어가지고 더 미네랄이 맛있습니다. 많죠. 더 맛있고 또 비료 성분도 많고. 덜 들어가도 토경에 있는 거를 흡수하기 때문에 비료도 전략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짓다가 농사가 안 되면은 그렇게 바꿔야 돼요. 염류 지적 때문에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남들은 다 그걸 바꿔야 된다 그러는데 어저께 교육을 받다 보니까 방법을 또 있더라고요. 이거는 하나의 팁인데 황토를 여기다가 100g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기술 데이터에 보면은 유박이라든가 퇴비 뿌리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거기다 황토를 마른 걸 넣어가지고 그거를 한번 뿌려보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 토양이 좀 염류주적 거기 장애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비료하고 무기 같은 건 어떻게 공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요 뒤에 보면은 양액기통이 지금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 양액을 비료를 넣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토양 분석에 의해서 여기서 비료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이거 한 주씩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예예. 한 주씩 정도? 지금 이 속에 그럼 배만이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간이. 그렇죠. 아니 새가 아니라 축적이에요. 점점 데이터 점점 보수. 제가 지금 날씨가 더워서 물을 한번 공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쌍대로. 예, 쌍대. 여기는 아, 나도 쌍대를 키워야 되는데. 이쪽에다 붓고 저쪽에서 이렇게 붓다 보니까 이쪽에 항상 담배가루에 우식가루 이거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걸 띄워놔야 통풍이 잘 돼서 병이 좀 안 생기게 같아서 현재 띄워놓고 주스는 똑같습니다. 지금 4두둑이기 때문에 8주지 되는 거거든요. 간격이 아주 넓으네. 동전에도 아주.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요거는 저희가 간격이 7.5m입니다. 그래서 하우스 넓이가 7.5m요. 폭이. 폭이. 예. 그래서 이거를 11독을 뽑을까 그러다가 11독을 뽑으면은 너무 촘촘해져가지고
10동을 뽑았습니다. 요게 지금 수정벌입니다. 요게 이제 한 통에 호박벌이 같이 생겼네. 호박벌보다는 작지요. 아. 호박벌보다는 이제 여기 적은데 요거를 전문적으로 곤충보다 생각해서 키우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요것만 판매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여기서 꿀도 딸 수 있어요? 없어요. 술은. 그렇지 수정벌은? 네, 술은 딸 수가 없고 요거는 그래서 한 통에 금전대에는 7만 원이에요. 뭐 먼저 6만 원 했다가 6만 5천 원 했다가 이제 7만 원인데 몇 마리 더 들어가 있어? 한 250에서 300마리 정도. 근데 이제 요거는 날씨가 뜨거우면 나오질 않아요. 지금 더워서 지금 안 나오고 있어. 속에서만 지금 부채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짓 하면서. 그래서 아침에 이제 6시, 7시, 8시 오후 시간만 일을 하고 저녁에 어두울 때, 덥지 않을 때 또 일을 해요. 그래서 전에는 도마도를 이걸 3통을 넣고 한 20일이나 30일 지나서 또 3통을 놔서 6통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하는 시간이 짧으니까 한꺼번에 6통을 놔가지고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꽃은 많이 있는데 이 벌이 또 지금은 수정이 안 되면은 또 열매가 안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그루당 줄기 2개씩 유도를 했잖아요. 네, 예. 전부터 계속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올해 처음 하신 거예요? 아니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잡이 육묘값을 전략하기 위해서 그러면 절반이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은 네. 가장 적게 드리고 수확은 그냥 많이 할 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늘 그것도 고민하면서 잠을 잘 안 와요. 잠이 잘 안 와. 대표님 그러면은 예, 예. 연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아, 그걸 다 물어보시고 기업 비밀인데요. 보통 지면은 8천서 아니 1억 5천에서 2억 그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게 인건비예요.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을 주는 것이 최저임금을 주는 건데 그러면 2명이면 400이 조금 넘잖아요. 그러면 5천에 1억이네. 생활비도 줘야 되잖아요. 아니 이제 볼티 주고 쌀 먹을 쌀만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간식비 조금 이렇게 줘가지고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것이 한 18천. 네. 그다음에 이제 육묘값, 그다음에 박스값, 농약값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순수익이 한 어느 정도 돼요? 아 자꾸 기업 비밀을 자꾸 계산하면 물어보는데. 나오잖아요. 안 벌었어. 계산을 해보세요. 네, 1억. 아, 뭐, 그러면은 예. 토마토 이 농사를 짓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공부를 하러 다니시는 강사님들 많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강사님들의 강의 내용을 보고 자기가 체득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다가 어떻게 농사를 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자기가 스스로 알아야 되지. 그리고 이 토양이 농장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토양검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물검사도 이 검사를 하면서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저는 지난번에 친환경과 공부를 하면서 제주대학교 현해남 교수 비료학 공부를 하면서 그걸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 토마토가 당도를 피우는 건 뭐냐? 풍소예요, 풍소. 그 다음에 이제 맛, 향기, 모양을 내는 거는 마그네슘이에요. 그 다음에 뭐 황 이런 게 있고 이걸 이제 줄기를 자라게 하는 것은 질소죠, 요소, 질소. 뭐 지산칼슘. 그래서 처음에 자랄 적에는 질산감춤이 높은 비료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수확하기 할 때는 질소 이상 카리가 20, 20, 20 뭐 이렇게 이제 균형 시비가 되는 게 있고 조금 더 많이 자랐을 경우에는 질소 양이 적은 거 만약에 15, 20, 20 뭐 또 10, 20, 20 이런 그런 비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료를 해서 자라는 거는 덜 자라게 열매는 튼튼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런 비료를 하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는 자꾸 해야 돼. 해야 되겠다. 그럼. 그리고 단수죠. 미래 타선. 예.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영농일지 작성을 안 했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감망가요 생각이. 그래서 요 작기 때부터는 영농일지를 쓰고 있어요. 오늘 한 일이 뭐 비료 줬으면 무슨 비료를 얼마큼 주고 농약을 어떻게 주고 무슨 농약을 주고 이렇게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 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같이 넣고 타고 또 BM 활성수 그것도 갖다 주고 있는데 저 뒤에 보시면 이따 설명은 되겠지만은
BM 활성소를 제가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이게 6년 차기 때문에 네. 비닐도 그렇고 이 커튼도 자동 개폐. 좀 구멍이 좀 많이 나 있어요. 근데 이제 자동 개폐 시설은 되는데 그걸 하게 되면은 수시로다가 온도 차이가 있어서 비닐이 왔다 갔다 돼요. 그러면 더 쉽게 비닐이 부서져. 그래서 제가 그냥 열어놓을 때 확 열어놓고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다 닫아놓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비닐하고 커튼을 가른다 하더라도 내가 볼 적에는 2억 이상이 소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을 때 커튼 값이 1억인데 국비 도비 시비에서 75%, 사부담 25%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나서 또 쓰는 것보다는 지금 대세인 스마트팜을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용해서 비용을 좀 덜 들이고선 할까. 그래서 엊그저께 이틀 동안 스마트팜 입문반으로다가 경기도 농업기술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그 심화 과정이 또 있어. 그래서 그걸 공부를 좀 더 해보고 비용을 좀 산출해보고 그러는 건데, 어저께 농업기술센터에서 로컬 푸드의 매장에 납품하려면 교육이 있어가지고 교육을 듣다 보니까 영남대학교의 교수도 하고 경북대학교, 경남대학교, 경상남도의 농업기술원장 하신 분이더라고. 그래서 컨설팅을 했다고 해서 5명을 신청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여기 또 오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자문도 받아보고.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컨설팅 하는 거는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겨울에도 하시나요? 예, 겨울에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도 몇 도 유지하세요? 이거는 최저 온도가 13도예요. 13도. 가을에 합니까? 예, 카오 지금 여기에 저기가 지금 4개가 있어요. 기름 보일러예요, 예, 전기예요. 기름 보일러. 기름으로.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영하 10도가 되니까 일주일에 다 떼는 거예요. 20톤 리터를. 그러니까 20드럼 열동. 그걸 일주일에 다 떼는 거예요. 400만 원. 또 저기 그렇지 않은 때는 보름 정도 가요. 보름. 그래서 많이 쓰다 보니까 엊그저께 저기 농관원에서 점검을 나왔어요. 면세유 담당에. 그래서 와서 보고 시설도 보고 그랬더니 면적은 넓긴 넓은데요. 저기 면세유 배정이 많아가지고 왔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10월 달에 심어서 겨울 내내 떼고 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작년 요 전적기는 이렇게 많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금액이 비싸니까 그게 뒷받침해 주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수원의 경매시장, 천안의 경매시장, 구리의 경매시장을 제가 납품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 경매사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유 사장님 저기 우리도 좀 보내주세요. 좀 조금씩 보내주세요. 물건 근데- 없을 때 그냥. 근데 제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운반해서 하기 때문에 멀리 못 갑니다. 그랬더니 와서 가져가고. 혹시 보내준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운반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하자고 이렇게 해서. 수익성이 겨울하고 여름하고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나은가요? 근데 이제 수익성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금화도가 노지에서 재밭에서 생산되는 경우에는 네. 물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소비가 안 되니까 저 경매사들이 전화가 와요. 아니 사장님 하루 쉬었다가 왔으면 좋겠어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이제 여기 가까이 있는 천안, 뭐 안산까지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또 수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은 남들이 생산을 안 할 때 생산하는 게 맞아. 된다 이렇게 맞아, 생각해서 제가 해마다 8월 1일 날 심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8월 중순경 돼서 심으면은 이게 무난하게 잘 커. 근데 보름 차이지만 수확하는 시기는 한 달이 차이가 져요. 그래서 이번에도 6월 5일 날 이거 심었는데 남들은 야 6월 5일 날 그 더운데 심어가지고 이게 될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제가 걱정했던 것도 없이 웃자람이 없잖아요. 혈관이 좁고 늦게 심어서. 해서 그래서 잠깐 짧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칼슘하고 제가 재배하고 있는 그 헤비차 이거를 좀 주는 역량이 아닌가. 그래서 남들은 혹시 억제제를 줬냐고 물어보는데 억제제 하나도 안 썼습니다. 구리오 같은 것도 안 주셨어요. 예예.